자, 이번에는 도함수의 활용 주제 중에서 속도, 가속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가속도 얘기를 하려면 먼저 첫 번째 이 단위가 미터 단위로 표현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미터 단위로 표현되는 개념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치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점의 위치예요. 점의 위치인데요. 점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요.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수직선 위에 좌표로 나타낸 겁니다. 좌표로 나타낸 점, 나타낸 것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원점이 어딘가 있을 거고 어떤 점 P의 위치를 대세요 라고 하면 점 P의 X좌표 요거를 읽어주면 그게 바로 점 P의 위치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개념이 요게 단위가 요거 단위 잴 때 보통 미터 단위로 많이 재요. 미터 단위 뭐 X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X미터. 그 다음 위치 변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란 건 이거야. 그 P라는 점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또 옮겨갔어. P가. 그래서 X에서 X 다시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점의 좌표에서 처음에 점의 좌표를 빼주시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가 예를 들어서 2였고 나중 위치가 3이었잖아. 그럼 위치가 얼마큼 변했어? 1만큼 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위치 변화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음수일 수 있다. 좌표도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좌표야 당연히 이쪽으로 원점에서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1만큼 같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점이 움직이는 것도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2에 있던 점이 1로 옮겨가 버렸어. 그러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위치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위치 변화가 음수라는 거는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수직선 위에서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제 풀 때. 위치 변화가 양수이면, 자, 여기가 위치 변화가 양수이면, 이 말은 오른쪽으로 점이 이동했다. 오른쪽 이동. 그 다음 위치 변화가 음수라고 한다면 점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뭐 그렇고요. 다음. 이번에는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리라는 개념은 실제로 점이 이동한 길이를 말합니다. 이동한 길이. 그래서 자, 방금 점 P가 여기 있다가 오른쪽으로 1만큼 갔어? 그럼 그때 거리는 이동한 거리가 1이 되는 거죠. 왼쪽으로 1만큼 갔어요? 그래도 이동한 거리가 1이 되는 겁니다. 이 거리는 정말로 이동한 길이에요. 길이다 보니까 이 거리는 항상 양수예요. 항상 양수.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자, 이거는 단어들의 의미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다음 이제 속도, 가속도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속도 얘기부터.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이 단위를 갖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단위를 갖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속도라는 것과 속력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속도는 음,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겁니다. 시간으로 미분한 게 속도예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속도의 절대값 같은 값이 돼요. 속도의 절대값. 그래서 그 속도는 음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속도가 속도가 양수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그다음 음수인 경우는 왼쪽으로 이동할 때 속도의 부호가 음수가 나와요. 근데 속력은 거리를 갖고 구한 거라서 이거는 항상 양수예요. 그리고 음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속도를 식으로 쓰는 건 좀 이따 나중에 한번 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가속도의 개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인데요. 이를 단위로 표현되는 게 가속도. 자,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역시 속도가 부호가 음수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속도도 음수일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양수라는 거는 이거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속도가 커지고 있다 라는 말이고요. 음수라는 거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요 위에도 그 속도가 양수란 말은 위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분이 양수면은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미분이 음수면 원래 함수, 그 미분하기 전에 함수가 감소함수가 된다는 말이니까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는 위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위치를 x라고 표현할 겁니다. 시간 t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테니까 위치는 xt라고 표현하게 되면, 자, 속도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속도는 보통 v라고 표현을 하고요. 속도는 dt분의 그러니까 뭐 x 프라임 t, 위치를 미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치 변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위치 변화량 x t1 t2 t2 초의 위치에서 나중 위치에서 t1 초의 위치를 빼주면 돼요. 이건 위치 변화량. 그 다음에 뭐 됐고요. 속력이라는 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을 해요. 그럼 절대값 x 프라임 t, 위치를 미분하고 절대값 씌워주면 속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보통 a라는 문자로 표현하는데요. at. 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개념을 열심히, 단어 뜻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 단어들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자, 다음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 직선 운동을 하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위치 X가 2T 세제곱 빼기 15T 제곱 더하기 24T 이렇게 표현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위에서 점이, 자, 여기다가 0 넣어보면 0초 때 원점에서 출발했을 건데 여기서 이 점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점 P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점 P가 수직선 위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T초 때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자, 1번. 자, 2초에서 속도 구해보자. 그러려면 속도부터 먼저 구하면 되는데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6t제곱 빼기 30t 더하기 24, 이게 속도고요. 그럼 2초 때의 속도를 구하려면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24 빼기 30이 아니라 60 더하기 24니까 마이너스 12. 자,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점 P가 이렇게 뒤로 가고 있었다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 12m per sec 뭐 이런 식이 되도록. 그 다음에 2번. t는 3에서의 가속도. 자, 가속도 구해보자. 속도를 또 미분하면 돼. 12t-30, 이게 가속도야.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 36 빼기 32라서 6이 되고요. 요게 의미하는 거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속도가 증가한다. 가속도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1초당 6m/s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냐면 1초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속도가 6m/s만큼 더 빨라진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좌표가 t초 후에 각각 PT, QT라고 한대요. 시간이 t초라는 순간이 흘렀을 때 점 P가 좌표가 t제곱 빼기 5t 빼기 6이라는 점 위에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 점의 위에 P가 놓여 있고요. Q는 2t제곱 빼기 15t의 위치에 있습니다. 두 점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자, 문제 1번 봅시다. PQ의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래요. 자, 움직이는 방향은 여러분이 뭘로 조사하면 되냐면 속도의 부호를 이용하면 돼요. 요거는 속도 부호를 조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는 위치가 증가한다. 즉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는 말이고요. 속도가 위치의 미분이죠. 속도가 위치의 미분이니까 미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위치가 감소한다. 즉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P와 Q의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말은 P의 속도와 Q의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P의 속도랑 Q의 속도를 구해서 둘이 곱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곱하면 곱이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럼 P의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2t 빼기 5가 P점의 속도예요. Q점의 움직이는 속도는 4t 빼기 15가 Q점의 속도인데요. 둘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일 때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곱이 음수. 그래서 이거를 풀면 2차 분식 풀면 t가 4분의 15에서 2분의 5 사이에 있을 때 잠깐만 4분의 15가 더 크죠? 방향이 틀렸어요. 4분의 15가 오른쪽, 2분의 5가 왼쪽으로 가야겠죠. 자, 이게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이번에는 P의 속도가 Q의 속도보다 크게 되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P의 속도가 2t 빼기 5죠. 그 다음 Q의 속도는 4t 빼기 15예요. 그럼 뭐 속도가 P의 속도가 Q의 속도보다 크다라고 부등식 세우고 부등식 풀면 답이 나오겠죠. T가 5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야. 자, 위치 여태까지 XT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FT라고 줬대요. 자, 그 다음 Y는 F'T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래요. 근데 F'T는 위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F'T가 속도를 의미하는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게 2차 함수인데 2랑 4에서 X축하고 만나는 이런 그래프네요. 자, 속도 시간 문제는 항상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음수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기억. 3초에서 4초 사이에서 P의 속도는 증가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3초는 여기에요. 4초 여기죠. 3초에서 4초 사이면 여기인데요. T가 3에서 4 사이 있을 때 속도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이거 속도가 증가냐고 물어보고 있구나.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음수고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죠? 그래서 속도는 증가. 맞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면 증가하는 거지. 그 다음 니은 3초 때 P의 가속도는 0이니. 자, 그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미분이에요. 그럼 3초 때 속도의 미분은 이 그림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되는데 이 3초 때가 극속값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겠죠. 그러므로 3초 때 가속도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디귿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느냐는데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예요. 운동 방향, 속도, 부호. 자, 처음에는 이 속도의 부호가 처음에는 플러스였어요. 여기 보세요. 언제? 0초에서 2초 사이에서. 근데 플러스였던 게 2초에서 4초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로 바뀌죠. 여기서 한 번 부호가 바뀌고 그 말은 자,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가 2초 때 뒤로 가는 걸로 바뀐다는 거야. 4초가 될 때까지. 그 다음 4초 이후부터는 속도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죠. 마이너스에서 4초 이후에. 그 말은 4초 때 운동방이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또 바꿨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방이 2번 바뀌게 되네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입니다. 2번이라고 했어야지. 자, 도함수 활용 얘기 중에 또 변화율이라는 주제도 있어요. 변화율이 무엇이냐면 시간으로 미분한 값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으로 미분한 값이 갖는 의미는 이거야. 뭐 1초당 얼만큼 변하는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측정한 값이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변화율이 3이다. 예를 들어서 변화율이 3이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지. 1초가 지나면 이게 단위가 꼭 초일 필요는 없어요. 문제마다 이거 시간의 단위 달라요. 어떤 문제에서는 시간의 단위가 1시간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시간의 단위가 분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단위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뭐 단위가 초였다고 한다면 1초당 3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변화율이 뭐 마이너스 5다 이거는 1초 시간이 1초 흐를 때마다 1초당 5만큼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감소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율이 플러스면 증가, 변화율이 마이너스면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게 변화율 개념인데 여러 가지 변화율이 있어요. 길이의 변화율, 또 뭐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뭐 부피의 변화율, 그 다음에 뭐 키의 변화율, 몸무게의 변화율, 인구수의 변화율,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앞에다가 뭐 단어만 갖다 붙이면 다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이란 건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 키를 시간으로 미분, 몸무게를 시간으로 미분. 이런 게 바로 다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0이고 높이가 40인 직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콘 같은 거, 그 밑에 아이스크림 밑에 과자 같은 거 있잖아. 그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야. 비어 있는 거야. 여기 길이가 20이고 여기가 40이 되게. 자, 이런 상황인데, 자, 또 읽어봐. 매초 3cm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채운대. 자, 이 말을 이 말이 중요한데요. 초당 3cm씩 높이가 올라가. 물을 계속 부어. 그래서 물을 이렇게 찔끔찔끔 붓는다고 이렇게 부어. 그래서 계속 물을 부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차 올라가겠죠. 그래서 근데 그 차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냐면 1초에 3cm씩 올라가게 그 물을 채웠다는 거죠. 그럼 t초 후, 자 t초 후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t초 후에는 자 물이 채워질 겁니다. 물이 채워질 건데 얼만큼 채워졌을 거냐면 시간이 t초만큼 흘렀으면 자, 이렇게 문자로 써줘야 돼요, 여러분 변수를. 그러면 여기가 3t만큼 채워졌을 겁니다. 그죠? 3t만큼 채워져야 1초에 3씩 올라가니까 t초엔 3t만큼 올라갔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럼 그랬을 때 여기 이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는 2분의 3t가 될 거예요. 왜냐면 닮음 때문에 하얀색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가 20대 40이잖아. 그럼 파란색 직각삼각형의 비율도
여기 20대 40, 즉 1대 2가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수면의 높이가 30cm인 순간이래. 수면의 높이를 자 이걸 h라고 해볼게요. 수면의 높이 h가 30일 때 부피를 대문자 v라고 해볼게요. 대문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보래요. 변화율이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죠? 시간으로 부피를 미분한 겁니다. 그걸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도 씁니다. 미분 기호로 시간으로 부피를 미분했다를 나타낸 기호야. 자, 그러면 부피를 먼저 구해야지 미분을 하겠죠. 부피를 구해볼게요. 자, 파란색 부분 여기 이 물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뿔의 모양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반지름 2분의 3t의 제곱 곱하기 높이 3t 이게 바로 부피예요. 정리해보면 4분의 9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이란 건 얘를 시간 t로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봐. 그럼 4분의 27 파이 t제곱 이게 바로 부피의 변화율인데 어떨 때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면 h가 30일 때래요. 근데 h는 지금 3t거든. 1초에 3씩 올라가니까 t초에는 3t가 될 거고 그럼 h가 3t인데 그게 30이 된다는 소리는 t가 얼마일 때라는 소리야? t가 10일 때라는 말이죠. 10초 때 높이가 30이 됩니다. 그래서 t가 10일 때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니까 t에다가 10을 집어넣어 보면 4분의 27 파이 곱하기 100 따라서 요거 약분하면 25니까 얼마죠? 27 곱하기 25 57에 35 5, 20, 135 14 2는 4 5 675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의 변화는 675 파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초가 지날 때마다 부피가 얼만큼씩 증가한다고 675 파이만큼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